안녕하세요. 김인희 법무사입니다. 의뢰인분들이요, 그 개인회생 준비할 때 보면 스타일이 다 달라요. 뭐 굉장히 조심스럽게 공부도 하고 이것저것 비교도 해보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도 있고, 또 상황이 상황인지라 알아본 거는 없지만 바로 이제 그 절차 준비에 이제 돌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어떤 성향이든 간에 잘 진행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법무사를 좀 잘 써먹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법무사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의뢰인의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통 막바로 이렇게 바쁘게 의뢰를 하시는 분들은요, 처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안내를 받고 그 서류를 이제 법무사가 받아서 검토하는 게 이제 첫 순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토대로 의뢰하신 분의 과거와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가늠을 해보고 의문나는 점이 있거나 이분의 이제 특수사항이 이제 발견이 되면 물어봐가면서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장 진행이 빠른 케이스예요. 어차피 서류를 갖춰야 신청이 되기 때문에 서류를 빨리 갖추는 사람이 빨리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서류부터 갖추기 시작했고 필요한 서류가 이제 뭐가 되는지 빨리 파악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가로 콕콕 집어서 이제 요청드릴 수가 있으니까 가장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굉장히 긴 상담이 없었다고 해도 막 마음대로 법무사가 막 진행하지는 않거든요. 마음대로 한다면 그거는 이제 최소한 성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말을 안 해주셨더라도 사무실에서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의 장점은 어찌됐든 먼저 서류를 갖춰서 진행을 하니까 잘못된 내용의 상담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이 가장 깔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의뢰 전에 고민이 되어서 여기저기 좀 문의도 해보시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공부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요. 막상 그 정보를 얻는 방식이 이제 여기저기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물어보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몇 군데만 전화해보면 금방 알아요. 돌아오는 대답이 얼마나 한정적인지 금방 알게 돼요. 결국에는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되고 몇 군데 더 전화를 해봐도 사실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좀 유의미한 정보는 사무실마다 그 개인회생 진행 비용? 그거를 비교할 수 있다 정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잘 준비를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고민하면서 애매한 답변만 이렇게 듣는 게 준비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준비가 뭐냐면요, 본인의 상황을 이제 사무실에 잘 전달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준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의뢰하신 사무실에 전달해야 되는 그 사항 6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채무액. 채무액은요, 사실 정확히 알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힘 빼지 마세요. 두 번째, 채권자. 그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확히 알려주셔야 돼요. 그 알고 있는 정보가 만약에 이제 부정확하다면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무소에서 그 나름대로 그 채권자를 찾는 노하우를 발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재산. 회생하시는 분들은 보통 부동산, 차량, 임차보증금 이게 거의 유일한 재산이죠. 그런데 임차보증금이나 이제 그 차량 시세는 대충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는데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 부동산에 만약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안 된 건지 이것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 또 근저당권을 어디서 확인하냐고 이제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부부가 이제 공유로 주택을 샀는데 자기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모르세요. 이걸 모르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부터 판단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임차보증금도 고액의 임차보증금인 경우가 거의 없어서 보통 문제가 되진 않는데, 그 보증금을 대출 받으셨으면 은행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그 질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도 양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득. 소득은요, 과거의 소득, 현재의 소득, 미래의 소득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미래의 소득 빼고는 사실 대리인이 서류를 받아보면 다 파악이 돼요. 하지만 곧 이직을 앞두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급여가 이제 높은 곳으로 올라갈 예정이라면 빨리 신청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더 이제 빨리 진행하자고 사무실에서 이야기가 나올 거고, 급여가 낮아질 거면 상황에 따라서는 좀 늦게 신청하는 게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말씀을 주시면 신청서를 이제 넣는 적기를 조금 정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이사 예정에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이제 지금 월세를 내고 이제 거주를 한다면 추가 생계비로 월세의 일부를 신청을 해요. 그런데 신청 당시에는 월세가 없었는데 나중에 월세 부담이 생기는 경우라면 추가 생계비 인정도 못 받고 변제금 내는 게 더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이사 후에 신청을 하자고 한다든지, 또 이사로 인해서 그 관할 법원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에게 전달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양비. 가족을 부양하느라 드는 비용이 있을 거예요. 병원비, 수술비, 약제비, 양육비, 월세,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비, 이런 것들도 다 전달을 해주세요. 통장을 대리인이 이제 샅샅이 이제 보기 전에는 사실 모르잖아요. 미리 좀 언급을 해주시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생계비 증액을 법원에 좀 요청해야 되겠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을 대리인이 세울 수 있으니까 전달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법무사를 잘 이용하는 방법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 서류를 받아보면 대리인은 이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으신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알아서 질문해 와요. 그렇지만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써달라는 그 취지로 상황에 대한 그런 메모를 조금 남기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하실 그 최고의 준비는 요청 서류 잘 갖추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생업이 바쁘다는 이유로 서류 준비를 조금 미루시고 하는데, 그 개인회생 탕감료를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이제 준비를 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거 잘 기억을 하셨다가 내용을 전달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